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새까맣게 타는 이 마음. 하나둘 쌓이면 마음의 병이요 몸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이분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물관까지 진출하신 분. 네.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슨 박물관까지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그러게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우리 진슬기 토마스 대학 교수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느 날 박물관에서 학예사 분께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리스 로마 전을 특별 전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박물관이 얼핏 보기에는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예사 분들께서 생각을 하신 게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작품을 봤을 때 느낌을 함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소위 말하는 비전공자들 일반 사회 각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추려서 작품을 하나 보여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몫으로 제가 한 꼭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전시입니까?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있던 그 당시 시대 작품들을 처음으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위 말하면 대여해 온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도슨트의 느낌이랄까? 말씀을 되게 전문적으로 잘해주시는데 전시도 꽤 오래 한다고요? 금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년간 하는 특별 전시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박제입니다. 영상은 빠지지 않을까요? 유물은 그대로 있지만 영상은 빠지지 않을까요? 이걸 결심하시고 진행하시는데도 용기가 필요했겠는데 좀 고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성당 사무실 통해서 몇 통의 이메일들이 계속 오는 바람에 알려졌을 거고 성당 신부님들과 논의 끝에 한번 해보자. 이것도 나름 그래도 가톨릭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물론 너무 티내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떤 가톨릭의 얼굴로 점점 일을 키우시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너무 제가 부담을 드렸네요. 어쨌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요즘 더위도 계속 이게 습한 것 때문에 있고 또 7월 한 달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후텁지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데 좀 피서가듯이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무료군요.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또 인증샷 이벤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청년들한테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소문내시는 겁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그게 또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하시죠 뭐.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박물관 갔다 오셔서 그걸 봤다라는 걸 개인의 SNS 계정에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쏩니다. 해시태그 걸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는 장기 전시라고 하고 행복가족들도 시간 내서 전시 보고 인증샷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하나의 관심사였죠. 우리 3545 공동체. 늘 푸른 청년의 새 이름을 공모를 했고 지난 시간에 많은 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주작은 꽃님은 루체떼가 좋다. 송송율리님 아우름이요. 다시보금님 아우름. 쉽고 뜻도 좋아요. 정지윤님 아우름. 딱 느낌이 오네요. 채칠리아님 아우름 좋은데요. 미카엘라님 저도 아우름에 한 표. 소유진 소아드레사님 아우름 좋네요까지 아우름으로 아우르는. 이건 전적으로 지금 GD의 편파적인 홍보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무슨 편파입니까? 그냥 제 의견을 한 표 한 거죠. 아나운서라고 해서 아우름 미신 거 맞잖아요. 같은 그때. 알아서 또 이렇게 아재 역시 아재 아나운서 아우름 다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근데 진짜 온라인에서는 아우름이 진짜 몰표에 가깝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종합으로는 뭡니까? 3545 플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3545 플러스. 일단 박수. 굉장히 김 빠지는 아닙니다. 맥 빠지는 결정이군요. 3545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플러스라는 의미로 아우름이라는 뜻과 더불어 주님이라는 십자가 의미까지 모두를 그야말로 아우른 제대로 된 3545 플러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에 다니엘 PD는 빵 터지고 있는데. 뭐. GD 얼굴은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자기가 민 거 안 됐다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있고 네. CPBC 플러스와 너무 비슷하다. CPBC 플러스나 명동 성당이나 같은 한국 천주교의 소유국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대동단결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가톨릭 평화방송에 오실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히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 플러스로 고르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통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냈고 또 투표를 던진 거죠. 아 그렇군요. 3545 플러스로 정하니까 신부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뭐랄까 그렇습니다. 아, 왜요? 뭐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말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사실 3545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미셨던 게 우리 담당 수녀님이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수녀님께? 왜냐면 제안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은근히 그러진 않으셨던 기도로. 예. 이걸 또 얘기하자. 기도로 대동단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또 기도로 또 마음을 모아 3545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 예, 여러분 이제 3545 플러스로 같이 예전에 늘 푸른 청년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어가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3545 플러스니까요. 3545 플러스는 토요일 저녁 7시 미사입니다. 토요일 저녁 몇 시요? 7시입니다. 어디서 하죠? 명동 대성당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자르면 짤입니다, 여러분. 신부님도 잘 활용하시고. 출근길 대나무 숲 핀지 3545 플러스 홍보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시간. 네. 농담입니다. 넘어가시죠. 우리 진정재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 여러분 익명 요청도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 남겨주시면 또 털어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신부님이 직접 어떤 시간인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상에 열불나는 일 있으시잖아요. 울컥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진정재 신부가 진정시켜드립니다. 울컥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 진정재 신부를 찾아주십시오. 진정재 하나를 톡, 위로 한번 툭, 슬기로운 음악 처방은 덤으로 진행됩니다. 화가 나고 진정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익명만 요청하시면 저희가 소개도 안 하면서 그 사연만 갖고 털어드리니까 진정제 하나를 톡 해드리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달에는 빙빙 돌려 말하는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지 밥을 먹자는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또 누군지 또 돌죠. 그래서 도라이 같기도 하고. 돌 플러스 아이 느낌. 황미카엘 님이 속 터져요. 저런 부장님 만나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또 제가 더 살렸죠. 원래 원고보다 더 답답하게 해서. 장차 조짐이 보이시긴 하세요. 제가요? 네. 굉장히 거울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자. 8186님도 고구마가 꽉 찬 느낌이었다. 다람쥐통 타는 기분. 8783님 부담되는 말을 하게 되면 가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게 될 때가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분도 자기를 돌아봤다.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 8186님은 이번 사연에 저 같으면 경청의 태도에서 살짝 양해를 구하고 말하는 분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힌트를 던지면 내가 바로 하고 싶은 게 그 말이야 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거의 제갈공명급의 어떤 그래서 맥을 짚는. 그렇죠. 초천재죠. 방통 내지는 제갈공명. 오랜만에 삼국지네요. 와룡봉추입니다. 괜히 찜닭 먹고 싶고 또 저는 또 지금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갈 길을 쭉 그냥 하시고 싶은 말이 뭡니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는 걸 우리가 짧은 릴스로 만들어서 또 공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아들 사연을 보내고 싶네요. 아들이 투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들 응원해. 그러나 아직 답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보금님 메시지는 신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내가 파악했는데 못한 것처럼 계속 요점을 물어본다면 그것도 답답할 것 같아요. 먼저 던져보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거면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해주셨네요. 예, 그렇네요. 하긴 저희가 듣는 쪽 입장만 사실은 주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네요. 딱 명확하게 이제 그만 만나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결석하시고 뭐 쭉 이렇게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 만나라고 하길래 이제 다음 달부터 안 나오실려나. 예를 든 겁니다. 그만 만나는데 우리가 플러스로 엮여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생각해보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부님 모시기 전에 문자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요거 짧게 코멘트하고 본 사연도 들어갈까 합니다. 네. 9316님.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 이 시기가 가장 성수기라 어딜 가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안 그래도 바쁜데 저랑 같이 일을 나눠 하던 동료가 대뜸 사표 쓰고 나간 겁니다. 아이쿠. 갑자기 저한테 몰린 업무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 만땅인데 나간 동료도 밉고 대체 인력 안 뽑아주는 사장님도 밉고 다 싫어요. 어떻게 하죠? 그만두고 싶어요. 아이쿠. 라고.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예.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뒤통수 친 것 같고 배신한 것 같은 상황이시잖아요. 예. 근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혼자만 끙끙 앓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뭐 사장님한테 바로 뭐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긴 하겠지만 일단 지근거리에 있는 동료, 다른 동료나 아니면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투정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확산해 나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한 명이 빠졌는데 빨리 수급이 안 된다는 건 두 사람이 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휴가지에서 호텔 프런트는 정말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옆에 동료가 그만둔 거예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부님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앞서서 이 사연을 소개하고 그만두세요. 감정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서화를 제대로 해서 이 업무량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보고식으로 꾸준히 어필하면 그래도 근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혼자만 끙끙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을 일단 많이 만드시고 그걸 바탕으로 상급자에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좀 조리 있고 똑똑하게 잘 전달을 해야 이 상황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 안에서 기쁨도 있으실 테니까 그 일을 현명하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신부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말을 해야 안다. 그럼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익명 요청도 가능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또 너튜브 댓글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기다리면서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정승환의 너였다면 골라봤습니다. 이유는 뭐죠? 사실 요즘 올라오는 일들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결국은 나와 너가 다르고 그래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어떤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서 너였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부님이었다면 이 시간에 명동 부주임인데도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되게 고마워지네요. 제가 신자인데 교회계 회사에서 이러는 게 마냥 쉽기만 할까? 저도 고민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너였다면 너였다면 그리고 너였다면 프런트에서 같이 고생하는데 그만뒀겠니? 나도 그만둘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승환의 너였다면 함께 들을게요.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들어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에 이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맴도는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녹일 수 없을 것 같아. 너였다면 이었습니다. 정승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래요. 신부님이었다면, 그리고 저였다면, 사연자였다면, 그렇죠. 그리고 고민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답답함은 있지만 진정제를 하나를 투여하면서 출근길 대나무 숲. 자, 이제 오늘 본 사연 네. 만납니다. 꽁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BGM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보세요? 평화야, 엄마가 첫째 누나 학원 데려다주고 둘째 누나 태우고 그 다음에 너 데리러 갈 테니까 선생님하고 조금만 더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알았지? 여보 오늘 나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나 맛있는 거 해주면 안 되나? 나 뭐 먹고 싶냐면. 여보! 나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통화 셋째랑.
아유 평화야.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 알았지? 잠깐만. 여보. 평화가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 이제 내가 평화 데리러 갈 테니까 당신이 첫째 학원 좀 데려다주고 둘째 좀 데리고 와. 알았지? 엄마, 나 학원 늦었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나 그냥 혼자 갈 거야. 딸. 아유, 목소리는 나랑 똑같아가지고. 아유, 정말 저놈의 집에 아주 그냥 사춘기가 와서 득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머리야. 갱년기. 열이 확 올라. 여보, 내 말 들었어? 지금 상황 파악되지? 당신이 좀 첫째 좀 데려다 주라고. 됐어. 여보가 나한테 아까 짜증냈잖아. 나 삐졌어. 나 혼자 회사 숙소 가서 잘 거야. 흥치 뿡이다. 아니, 내가 큰애를 키우는 거야 뭐야? 지금 애 셋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 여보. 그래서 내가 둘만 낳자고 했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적당히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셋 낳을 때도 셋째 낳을 때 옆에 있었어 없었어? 그때도 삐쳤다고 잠깐 밖에 나가는데 수풍 나왔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은 애들밖에 신경 안 쓰고 난 신경도 안 써주고. 나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당신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어 그랬는데 흥치뿡 삐짐이다. 삐짐. 삐짐? 난 지금 엉덩이가 삐진다. 엉덩이가 아파. 아직 몸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셔틀까지다. 지금 삐질 사람이, 지금 쓰러질 사람이 누군데? 오늘도 열연이시네요. 원고대로 가지 않는 이직을 하세요. 연기자로. 폭풍열연이었습니다. 네. 1인 2역인데 목소리가 똑같다. 예. 그건 이제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설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흑석동에 있는 아이 셋을 키우는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익명 요청으로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납니다. 꽃 같은 저를 꼬셔서 결혼했으면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장 가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애가 셋인데요. 요즘은 애들 사춘기에 시험 기간이라 엄청 예민합니다. 저는 애들 챙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남편은 놀러 가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졸라대고 삐치고 남편이 제일 힘듭니다. 주말엔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삐쳐서 회사 숙소에 가버리고 연락이 없네요. 어머. 이게 저희는 약간 MSG로 웃자고 한 건데 심각한 거네요. 그러네요. 애도 아니고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에 대한 약간의 억하심정도 있으십니다. 그러네요. 남편아 철 좀 들어라. 도와주지 않을 거면 힘들게라도 하지 마라 좀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은영 박사님을 불러오셔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 잠깐만요. 맞아. 잠깐만요. 손으로 T자 이런 거 만드시고. 보통 이 아내들이 남편을 큰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뭐 일단 부부의 음식은 제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모범생이시네요. 이 아이의 음식을 제 아내가 최대한 챙기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또 설거지는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아이고. 지금 일부러 자랑하시는 거죠? 나머지 남편분들 어떻게 되라고 수습하는 지금. 겁니다. 수습.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이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왠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제 착한 척까지. 진짜 너였다면 제가 신부님이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어쨌거나 네. 이 사연의 남편분을 뭐 큰아들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신부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XY 염색체가
동일 나이의 XX 염색체에 비해서 성장 발육이 늦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인 접근. 갑자기. 원래 철이 늦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 연상 분과 결혼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생물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연상이랑. 연상이랑. 예, 그래야지 뭔가 좀 그야말로 큰아들 키우시듯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쭉 가시는 거죠. 이렇게. 애초에 이럴 수가. 맞출 수 없어요. 예. 그렇군요. 며느리는 딸이 아닌 것처럼 맞출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이 온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렇죠. 종종 큰아들로 생각을 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고 회사 일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워만 있는 남편들의 마음. 근데 요것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셔야 될 게 말씀해 주십시오. 꽁트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연자분이 그러시진 않겠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들이 철이 못 들고 덜 든다 그랬잖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그냥 꾹 하면 짝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쿵짝이 안 된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요만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은 요거를 구체적으로 맡아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의 과정이 있었느냐. 그저 막연히 나도 지금 애들 챙기는데 당신은 왜 애들을 좀 안 챙겨줘. 요렇게만 된 거냐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되려면 두 사람 다 약간 안정적인 상태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이미 이벤트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붙은 거잖아요. 붙어버린 거라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셋째를 순풍하게 해버려. 그렇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출산 순간까지 나왔다는 거는 일이 커져버린 거죠.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커져버린 거고 이런 경우 후에 지금 사연처럼 아예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서 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의 안정을 다시 한번 찾은 다음에 차분히 대화를 해볼 필요는 있다. 서로의 대화 코드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다르게 듣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애가 3명이고 그 애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애는 지금 고3이 돼서 지금 수험생이라서 이런 걸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더군다나 둘째는 중3이고 그런 상황들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왜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분들은 그저 회사 열심히 가서 월급 많이 잘 벌어다 주는 그 자체로 할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대화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이 요청 사연 듣고 조금 다른 결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르다고요? 어떤 다른 결로? 왜냐하면 이 사연 처음 들었을 때 우리 GD도 그렇고 우리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약간 철없는 남편 컨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 쭉 꽁트 내용다 보니까 정말 철이 없었다면 이 남편분이 혼자 놀러 가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내용이었다면 그게 말 그대로 정말 철없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남편분은 부인한테 같이 놀자 나 이것 좀 해줘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꽁트에서도 애정이 많아서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렇네요. 혹시 자매 되시는 분께서 남편에 대해서 그야말로 너무 소홀하고 오롯하게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물론 자녀 케어가 중요하고 케어해 줄 상황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저는 가족에 있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굳이 등급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가장 핵심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케어해 주는 건 되게 잘해 주세요. 막 용돈도 잘 주고 이 얘기도 잘 들어주셔. 근데 부부가 막 싸워. 부부 관계가 냉랭해. 그럼 자녀는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눈치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부부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누가 봐도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사이가 되게 좋아.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네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어느 상황을 우리
자녀들은 더 안정적으로 느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은 게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정말 하나하나 다 해주려 그러면 못 해줘요. 결국은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의 독립.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꽁트에서도 나 혼자 갈래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혼자 가도 될 나이예요. 근데 왜 굳이 데려다 주려고 하시냐. 그거를 왜 또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서 본인도 힘들고 그걸 안 해주는 다른 반려자에 대한 서운함도 키워가시고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도 왜 스트레스를 받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내려놓고 이 부부관계에 일단 집중을 하는 건 어떠냐는 신부님의 제안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밑바탕이 돼야 차분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그쵸. 앞서 우리가 짧게 나눴던 사연도 결국은 말을 하는 건데 예쁜 방법으로 말을 해서 그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뿌리 근간이 되는 거는 부부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 나무의 꽃이나 열매처럼 아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걸 테니까. 그리고 그 뿌리를 다시 지탱으로 복원을 하려면 이 상황을 편지로라도 좀 써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대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애 때 감정을 좀 떠올려가지고 손편지를 써서 주는 것도 방법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컨셉의 남편분이시라면 그렇게 주시면 더 감동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찬찬히 더 읽어보고 내가 이거 놓쳤구나 하실 수도. 그리고 이제 답장이 오는 거죠. 넷째 고. 교회는 생명에 좋습니다. 저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는 생명에 좋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예. 사랑한다. 그럼요. 사랑한다 그런 진짜로.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지금 아직까지 더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명히 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내분은 약간은 조금 기쁜 마음으로 그걸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그 소년이 다시 청년이 되고. 그럼요. 얼마나 멋져요. 아빠가 될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을 테니까요. 네. 이 사연을 요청하신 분이 조금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편지로 서로 좀 글로 못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이 두 분의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길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짧게 또 정리를 하면서 마치 진정제 하나를 톡 주듯이 전달을 했는데 이제 노래로 또 슬기로운 음악 처방 해주셔야죠. 네. 예, 어떤 곡입니까? 왁스의 황혼의 문턱 골라봤습니다. 이 부부가 황혼이 됐을 때 결국 남는 건 부부예요. 저도 자녀이긴 하지만 자녀는 말 그대로 부차적인 선물이지 한 가정을 꾸리는 나의 마지막 남을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는 그게 또 하느님이시고 교회이고 하느님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유부남 신부님이시죠. 오해하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전에 김덕재 신부님이랑 했던 얘기여서 본인은 유부남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방송 들으시면 문자 주십시오. 자, 황혼의 문턱 왁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와
황혼의 문턱이었습니다. 예, 왁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익명 요청하신 이분의 황혼의 문턱 행복이시길. 아멘. 예, 그리고 그 밑바탕은 부부간의 사랑. 네. 예, 그래서 열매처럼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길 바라며 출근길 대나무 숲 털지 못했던 사연들 중에 짧게 하나 또 보겠습니다. 또 이분이에요. 이분도 익명 요청하신 분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면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선 계속 저를 붙잡습니다. 아이쿠 능력 인정 받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신부님이 칭찬을 먼저 해주시네요. 그럼요. 예. 붙잡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기분 좋게 일단 고민하시되 이렇게 헷갈리실 때 우리가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단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거에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이것저것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민될 때 하나님한테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네. 집안에서 골방에서 십자가만 놓으시건 아니면 좀 텅 빈 성당 감실 앞에 가셔서 말 그대로 성호 그으시고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슬쩍 툭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듯이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 편하게 선택 가능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상담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 안에서는 회사 안이나 회사 밖이나 해서 물어보라라고 하지만 이 가톨릭이니만큼 이 주님과의 대화도 그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한테도 물어보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왜 하느님한테는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물어본 것 다음에 이 기도 안에서 감사도 그럼요. 바치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 고민 남겨주신 분도 잘 고민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주님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길도 행복으로 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연은 9시까지 계속 받겠습니다. 네. 예, 이런저런 머리론 이해하지만 몸과 마음은 절대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욱하는 사연들. 그렇습니다. 예, 울컥하는 사연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그리고 또 너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꽁트로든 그리고 이렇게 짧게 털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신부님? 오늘도 알차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마무리가 너무 영혼이 없는 아닙니다.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아닙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여기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네.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빠지려는. 그렇지만 저는 붙잡고 3545 플러스가 어쨌거나 제대로 또 시작이 됐다는 거.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명동대 성당 안에 청년 또 이 문화 행사들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쓰시는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의 영육강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은 이스라엘 카마카이올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이 합쳐진 곡입니다. 와우. 예, 이 아침 감성 담아서 들려드리며 출근길 대나무 숲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Okay, this one's for Gabby.